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노바에 오면 엄청 명문대인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열등감이라는 게 되게 못 살고 이상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, 특히나 내가 그걸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막 서울대나 이게 막 되게 유명한 대학 나온 그런 친구들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이 막상 코딩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곧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들 자존심이 엄청 세잖아.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오는데 팀노바에 있는 고졸딸이들한테 또 내가 밀리다니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. 근데 사실 코딩은 예체능이랑 비슷해서,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.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서 그 주입식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실전은 주입식으로 절대 못하거든. 게시판을 만들더라도 그 물론 기본적인 큰 유형은 있는데, 그래서 게시판은 초보자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게시판이긴 해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응용이 돼서 엄청 이게 다양해지거나 아니면 UI가 복잡해진다든지, 아니면은 뭐 프론트엔드 단에서 봤을 때 뭐 진짜 뭐 페이스북 같은 구조나 인스타그램 같은 구조를 가졌을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거든. 근데 그때는 창의성이 중요해요. 관찰력도 중요하고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,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면에서 좀 밸런스가 중요한데, 주입식 교육 암기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은 실제로 코딩에서 좀 안타까운 경향성을 많이 보여요. 그때 이제 나보다 잘하는 고졸이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알게 모르게 분노하는 거를 많이 느껴. 그래서 거기서 흑화돼가지고 애들이 멘탈이 나가는 걸 좀 봤었어, 명문대 친구들은.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왜 쟤네가 멘탈이 나갔을까,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했는데,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곱씹어 본 결과는, 아, 이 친구들이 이런 좌절을 맛본 경우가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항상 내가 잘해왔는데.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열등감이라는 게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흑화가 되고 난 왜 쟤보다 못할까 이렇게 하면 자기 비하까지 가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었거든. 막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 친구들이. 그래서 거기서 나도 좀 속이 상하고, 아, 이 친구가 정말 되게 성실하고 뛰어난 친구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러면서 내가 무능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는. 내가 이 친구들을 더 잘하게 해줄 수 있어. 그래서 요즘은 어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지는 어쨌든 내가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. 남이랑 비교하지 마라. 그리고 이거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교육과 많이 다릅니다. 특히나 팀노바는 개인의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, 유대인들이 다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공부 방법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다. 하브루타라 뭐 이렇게 후치파 정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많이 바뀌었다. 즉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거는 중요하지 않다.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암기력만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다. 이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. 정보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, 뭐 언제 어디서든 시리한테 뭐 얘기하면 다 나오는데,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. 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.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나의 창의성이 발현이 돼야 된다. 그런 입장에서 인간의 지능은 다양하다. 뛰어난 지능들이 워낙에 다 다르기 때문에, 다중지능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친구들은 소리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좀 다르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시작을 하죠.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, 그러니까 근데 뭐 되게 많아. 이게 돈 못 버는 친구, 특히나 제 나이 되면은 더 이게 심해지는데요. 나이 먹을수록 개인의 경제력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대표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.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그러더라도 돈 너무 많이 못 벌고 막 그러면 되게 많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.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. 내 주변에 진짜 막 내가 아는 형도 옛날에 막 되게 그거 컴퓨터 그거 수리하는 형 있었는데, 그 형도 맨날 술만 마시면 막 개 진상 떨어가지고 내가 그 형이랑 안 놀았는데, 약간 또라이 되는, 그러니까 술 먹으면 또라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. 그러니까 근데 그 형도 보면은 뭐 고려대학교 나왔어. 고려대학교 나오고 막 운동권 하다가 막 뭐 상처 났다고 맨날 이런 거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. 술 마시면 이게 술 마시면 이렇게 올라온다고. 그럼 술을 마시지 말던가 막 이런 생각을 했지 속으로. 아무튼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.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 경제력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걸 대표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대까지 다 수능 열심히 준비하니까 막 지잡대 뭐 막 어쩌고저쩌고 말 많은데, 지잡대 나오더라도 재산 막 몇백억씩 있으면 존나 대우받으면서 살아요. 백화점 가봐라.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지.
근데 이제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학생들이 아니야 아무리 친구들한테 베푸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루 딱 쉬었거든. 근데 내가 코딩할 게 많으니까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도 실험 돌리면서 영상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험하면은 뭐 한 번에 막 짧게는 10분 막 길게는 막 3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험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막 되게 피곤해.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. 그 아예 쉬지도 못하고 그 짬 틈틈이 해가지고 공부 다른 거 하면서 막 하거든. 그러니까 막 내 사정은 저도 몰라. 근데 내가 돈 쓰고 내가 평소에 잘 많이 베풀던 애들도 내가 베풀면 그거를 단순히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갑이고 이러면은 그게 되게 열등감에 그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스펙 되게 좋은 애들도 똑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더치페이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큰 거 있으면 좀 사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돈으로 요새 떤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. 내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소중하니까 그래도 나이 먹고 사귄 친구들이라 되게 소중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뭐 연말은 좀 특별하게 보내자 해가지고 뭐 호텔 뷔페도 가고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의도랑 다르게 이렇게 조금 그런 공격 포인트가 되지.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내가 한 달 일한다고 한 달 동안 쉬지 못했어 이런 하소연을 하면 보통 가족들은 아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나한테 질투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당연하지 네가 꿀 빨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 거야.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 코딩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친구들이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포기한 거야.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.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나마 그 친구들은 반 공무원들인 애들이라서 걔네들에 비해서 그냥 좀 더 낮게 버는 거지. 그런데 그거 갖고 이렇게 되게 열등감 가진 거지. 그럼 지가 사업을 하든가. 그러니까 난 솔직한 마음은 그래.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리스크는 짊어지고 싶지 않고 그냥 공격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. 그런 친구들 뭐 사는 거 보면은 그냥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회사 같은데 빨리 퇴근해 5시면 칼퇴하는 회사거든.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놀고 맨날 그래. 그 플스 사가지고 새로운 타이틀 나오면 그거만 되게 막 도파민 분비하면서 그냥 뭐 공략집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막 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아니 그 많이 놀고 아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럽다라고 하면 자기를 비꼬는 줄 알더라고.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. 그냥 진짜 부러워서 그렇거든. 휴가도 엄청 많고. 그러니까 어떤 게 부럽고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은 질투할 때 그 사람이 해온 노력은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알맹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든.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이 엄청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인스타 성지라고 하는 사진 찍는 데 가면 사람들이 다 줄 서 있고 사진으로는 멋지게 나오지만 뒤에는 어수선하거든 원래. 그래서 원래 그런 데 가서 사진 잘 안 찍거든. 그게 일반적이에요. 그게 현실을 살아야지. 인생은 동영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.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우리는 애플한테 혁신을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혁신을 요구하지 않거든요. 어쩔 때 보면 팀노바 영상들은 이제 제 성장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내로남불 안 하려고.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 보면 저주하고 이러면 절대 잘나지지 않아요. 그걸 배우려고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저주는 끝이 납니다.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그 잘난 사람들은 한없이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? 남이 배우려고 하면 더 도와주려고 해요.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가진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더 배우려고 하는 거. 그게 핵심이에요. 제가 옛날에 강남 쪽에 과외를 많이 가면서 거기에 이제 성공하신 회장님들이나 뭐 그런 그 회장들 아들 뭐 의사분들 아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. 근데 다들 열심히 사시더라고.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았어요. 악마들 아닙니다, 부자들. 열심히 오히려 더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